회장님 혈액형 O형 RH- 맞습니다. 순간 응급실 대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어요. 의사도 가족들도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누구냐? 어떻게 우리 아버지 혈액형을 알고 있는 거지?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 낡은 건물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은 편의점 문을 잠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26살 또 하나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도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이 신발 밑창을 타고 올라왔어요. 이른 새벽이라 그런지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끔 지나가는 택시 한두 대만이 도윤의 외로운 귀갓길에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고시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도윤은 매일 이 길을 걸으며 나름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곤 했습니다. 길가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계절마다 보여주는 변화라든지 골목 어기 떡볶이 할머니가 새벽같이 나와서 준비하는 모습이라든지 작은 것들이지만 도윤에게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게 해주는 작은 위안이었어요. 또 왔구나, 도윤아. 고시원 현관문을 열자 김춘자 할머니가 복도 끝 관리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부터 일어나 청소를 하시는 할머니였어요. 도윤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늙으면 잠이 없어. 그런데 넌 얼굴이 또 상했구나. 편의점에서 또 무슨 일 있었니? 할머니의 따뜻한 시선이 도윤의 지친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사실 어젯밤에 취객 한 명이 시비를 걸어와서 조금 힘들었지만 도윤은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내 눈빛이 참 곱긴 하지만 너무 착해서 탈이야. 세상이 다 착한 사람들로만 이뤄진 게 아닌데.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전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2층 구호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도윤은 할머니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내 눈빛이 참 곱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먹먹해졌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에는 단순한 칭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선 도윤의 방은 겨우 3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침대 겸 책상, 작은 옷장, 그리고 미니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 작은 공간을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어요. 벽에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작은 화분 하나가 창가에서 초록잎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있었고 거리에는 하나둘씩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오르는 직장인들, 학교에 가는 학생들, 시장에 나가는 어르신들, 모두들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도윤은 라면을 후루룩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6해 동안 살아오면서 도윤은 늘 남들과는 어딘지 다른 자신을 느꼈어요. 뭔가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어요. 도윤이 5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가끔 꿈속에서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군지도 몰랐고
친척들도 없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18이 되자마자 사회로 나온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도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받은 작은 친절들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의 따뜻한 보살핌, 첫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준 동네 아저씨, 그리고 지금 할머니의 따뜻한 관심까지. 작지만 소중한 인연들이 도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라면을 다 먹고 나서 도윤은 잠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매일 밤 몇 줄씩 적는 게 습관이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편의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던 학생에게 따뜻한 차를 하나 더 드렸는데 고맙다며 인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할머니께서 또 내 눈빛이 곱다고 하셨는데 언젠가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되길.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누우며 도윤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일 수도, 외로움일 수도, 아니면 뭔가를 향한 간절함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을 향한 감정인지는 여전히 모르겠었습니다. 창밖으로 완전히 밝아진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또다시 편의점으로 출근해야 하고 내일 새벽이면 이 길을 다시 걸어와야 했어요.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도윤은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직 몰랐어요. 바로 이 평범한 일상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편의점 카운터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어가자 손님도 뜸해지고 가게 안은 형광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후, 도윤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진열대를 정리했어요. 오늘따라 유독 몸이 무거웠는데 아마도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한 꿈을 꿨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는 늘 누군가가 도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밤 12시가 가까워질 무렵 갑자기 바깥에서 요란한 소음이 들려왔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어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니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편의점 앞 도로에 기울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도윤은 급히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차 안에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도윤은 차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지만 남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망설임 없이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편의점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10분도 채 되지 않아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재빠르게 내려와 남자를 응급차에 옮겼어요. 도윤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뒤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왜 나까지 따라가는 거지? 도윤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평소라면 신고만 하고 끝냈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 남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묘한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응급실 대기실에는 벌써 여러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모두들 값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 긴장한 표정으로 응급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구석진 의자에 조용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어떻게 하지? 운전 중에 쓰러지신 거라니.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닌 것 같지만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 가족들인 듯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대화가
도윤의 귀에 들어왔어요.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걸 보니 상당히 높으신 분인 모양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만 혈액 손실이 좀 심해서 수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요. 무슨 문제인가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환자분의 혈액형이 RH-예요. 상당히 희귀한 혈액형이라서 혈액 보유량이 많지 않습니다. 가족분들 중에 같은 혈액형이 계시다면 그게 저희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버님께서 병원 가는 걸 워낙 싫어하셔서 가족들 사이에서 당황스러운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누구도 정확한 혈액형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윤의 입에서 무의식 중에 말이 튀어나왔어요. 회장님 혈액형 O형 RH- 맞습니다. 순간 응급실 대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어요. 의사도 가족들도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누구냐? 어떻게 우리 아버지 혈액형을 알고 있는 거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도윤에게 다가오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그냥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이 어떻게 회장님 혈액형을 정확히 알고 있어? 이상하잖아.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도윤을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여자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잠깐,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30살 정도로 보이는 우아한 여자가 도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설인이었어요. 설인은 도윤의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너무나 닮은 그 따뜻하고 깊은 눈빛이었어요. 정말 O형 RH-가 맞나요? 의사가 도윤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혈액형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의사가 서둘러 들어간 뒤 대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 남의 혈액형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했을까? 더군다나 희귀한 혈액형을 말이에요. 10분 뒤 의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O형 RH- 맞네요. 어떻게 정확히 아셨어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정장 남자는 도윤에게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어요. 야, 너 정체가 뭐야? 설마 우리 집안을 노리는 사기꾼은 아니지?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알고 있었다고 밖에는. 도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계속 도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그 얼굴형, 심지어 말하는 툭까지 돌아가신 어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병원을 나서며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왜 그 혈액형을 알고 있었을까? 왜 그 회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을까?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후 도윤은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떨쳐버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서면서도 계속 어젯밤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왜 그 혈액형을 알고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도윤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고시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윤을 불러 세웠습니다. 도윤은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할머니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너 혹시 무슨 사건에 휘말린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험하다고 하더라. 할머니의 말에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을 알고 있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도윤은 서둘러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가게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도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장이 심각한 표호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 혹시 어제 무슨 일 있었니? 아침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너 얘기를 물어보더라. 저요? 무슨 얘기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뭔가 수상해. 도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벌써 누군가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어젯밤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의 일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일찍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그러는 게 좋겠어. 조심해라, 도윤아. 도윤은 근무를 일찍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고시원 건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뒷문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자가 도윤을 발견하고는 다가왔습니다. 김도윤 씨 맞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어제 병원에서 뵀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도윤은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느끼며 남자를 따라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병원에서 본 정장 남자, 바로 진우였습니다. 안녕하십니다. 한진우라고 합니다. 진우는 명함을 건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함에는 한도건 그룹 전무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제 우리 아버지 혈액형을 정확히 말씀하셨죠. 어떻게 아신 거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요. 모른다고요? 이상하네요. 우리 가족도 몰랐던 걸 낯선 사람이 안다는 게. 진우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머릿속에 떠올랐다고요? 그런 말이 됩니까? 진우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혹시 우리 집안에 대해서 뭔가 알고 계시는 건 아니죠? 아니면 누군가한테서 들은 게 있다거나.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도윤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진우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예요. 지금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우가 도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요? 네. 병원에서요. 도윤은 거부하고 싶었지만 분위기상 그럴 수 없었어요. 진우의 눈빛에는 거부권은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VIP 병실로 안내된 도윤은 침대에 누워있는 한도건 회장을 마주했습니다. 회장은 의식이 또렷했고 도윤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내가
내 혈액형을 말한 청년이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긴장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리 가까이 와봐라. 도윤이 침대 가까이 다가가자 회장은 도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놀라움이었습니다. 너 몇 살이냐? 26살입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나?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5살 때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진우는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우야, 이 청년을 집으로 데려와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라.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진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회장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어요. 도윤 역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걱정하지 마라. 나쁜 일은 아니다. 다만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 그날 저녁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강남의 거대한 저택, 수십 명의 직원들, 그리고 냉랭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가족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도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한도건 회장 저택의 첫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객실로 배정받은 방은 고시원 전체보다도 넓었고 온갖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도윤에게는 오히려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도윤은 커다란 창문 앞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을 집으로 데려왔을까? 그리고 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런 놀라운 표정을 지었을까?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식당에서 가족들과 첫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식당 테이블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가족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았어요. 아버지, 정말 이 사람을 계속 집에 두실 거예요? 진우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들어오자 더욱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진우야, 아버지가 결정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지 않아? 설인이 오빠를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목소리에는 도윤에 대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도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인사하자 막내 한미라가 뚫어지게 도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언니, 이 사람 우리 엄마랑 진짜 비슷하지 않아? 미라의 말에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고 설이는 놀란 듯 미라를 바라보았어요. 미라야,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설인이 조용히 타일렀지만 미라는 계속 도윤을 관찰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비슷해. 특히 눈이랑 코 모양이.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설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미라의 말이 맞았거든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을 볼 때마다 느꼈던 따뜻함을 도윤에게서도 느꼈습니다. 그 온화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까지 모든 것이 닮아 있었어요. 밥 먹어라, 도윤 씨.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진우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진우는 도윤을 서재로 불렀어요. 벽면 가득히 책이 꽂힌 넓은 서재에서 진우는 도윤을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 정체가 뭐야? 진우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욱 날카로웠어요. 도윤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럼 우리 아버지 혈액형은 어떻게 알았어? 그것도 가족인 우리도 모르는 걸 말이야.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랐다고 밖에는. 진우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야, 너 혹시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야? 요즘 이런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하늘에서 계시라도 받은 거야? 진우가 도윤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도윤은 아파했지만 감히 저항할 수 없었어요. 잘 들어, 김도윤. 괜히 없는 소리 했다가 큰 코 다친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너한테 관심을 보이시지만 그런 건 금세 지나가. 알겠어? 진우의 위협적인 목소리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반발심이 올라왔어요. 왜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특히 미라나 서린이 앞에서는 더더욱. 알겠지? 진우가 서재를 나간 후 도윤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이곳에서 하루라도 더 지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조용히 열리며 서린이 들어왔어요. 괜찮으세요? 서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린의 눈빛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오빠가 혹시 뭔가 심한 말씀 드렸나요? 오빠는 원래 경계심이 많아서 그래요. 서린이 도윤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서린의 따뜻한 말투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도윤 씨는 정말 우리 아버지 혈액형을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어제까지 몰랐던 건데. 서린의 질문은 진우와는 달랐어요. 비난이나 의심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신기하네요. 혹시 어릴 때부터 그런 느낌이 있으셨어요? 서린은 계속 질문했고 도윤은 대답하면서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서린과 이야기하다 보니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도윤 씨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서린의 질문에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5살 때 돌아가셔서 다만 가끔 꿈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렇군요. 서린은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의 말투, 표정, 심지어 손짓까지도 돌아가신 어머니와 너무나 비슷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서린아? 갑자기 진우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서린은 급히 일어났어요. 저 먼저 가볼게요. 도윤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서린이 나간 후 도윤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기분이었어요. 서린과의 대화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생활은 분명 쉽지 않을 거였어요. 진우의 경계와 위협, 가족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들. 하지만 뭔가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이 집안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를 말이에요. 도윤이 한도건 회장 저택에서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윤은 조심스럽게 이 집안의 분위기를 파악하려 노력했어요. 진우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설이는 종종 도윤과 대화를 나누었고 미라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도윤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경 쓰이는 건 회장이었어요. 한도건 회장은 매일 아침마다 도윤을 유심히 바라보았고 가끔씩 의미를 알 수 없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도윤아,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이순희입니다. 순희? 그래, 순희구나. 회장은 그 이름을 몇 번이나 중얼거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을 되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 있나? 아니요. 고아원에서도 별다른 얘기는 해주지 않았어요. 회장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리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갑자기 가족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진우, 설인, 미라가 모두 거실에 모였고 도윤도 함께 자리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몇 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무슨 진실 말씀이세요, 아버지? 진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는 내 아들입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7년 전 나는 지방 출장 중에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순이라는 여자였어요. 당신 아는 여러분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이었지만 이미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회장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순이는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들과의 연락이 끊어졌어요. 나는 그 후로 줄곧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도윤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설마 정말로.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액형 검사와 몇 가지 확인을 통해 분명해졌습니다. 도윤이는 내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진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의 자식은 우리뿐이에요. 이런 거지 같은 녀석이 감히 우리 집안에. 진우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우야,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진우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도윤을 향해 다가왔어요. 야, 너 정말 뻔뻔하구나. 혹시나 했더니 정말 사기꾼이었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진우야. 회장이 호통을 쳤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버지. 이 사람이 진짜 아버지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혈액형 같은 건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왔다. 회장의 말에 진우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이 사람은 그냥 사생아잖아요. 혼외자. 사생아라는 말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윤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진우,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설인이 오빠를 말렸지만 진우는 계속했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고요? 돈 얘기냐?
너희들 걱정하는 게 그거냐? 회장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걱정되죠. 갑자기 나타난 형이라니 말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선의로 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재산을 노리고 온 거예요.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 그럼 뭐야? 정말 우연히 우리 아버지 혈액형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진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하늘에서 계시라도 받은 거야? 아니면 누가 시켜서 온 거고? 진우야, 그만해. 설인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윤은 견딜 수 없는 모욕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도윤이 거실을 나가려 하자 회장이 불렀습니다. 도윤아, 기다려라. 하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진우의 마지막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저택을 나와서 한참을 걸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고시원에 돌아와서 도윤은 작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26해 동안 궁금했던 자신의 출생 비밀이 이런 식으로 밝혀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버지를 찾긴 했지만 그 대가로 받은 건 차가운 거절과 모욕뿐이었어요. 나는 정말 누구일까? 도윤은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고시원 생활도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생애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을 보냈습니다. 사흘 동안 도윤은 고시원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사장에게 몸이 아프다고 연락하고는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 아들일까? 도윤은 수없이 이 생각을 반복했어요. 26해 동안 궁금해했던 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졌지만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존재했지만 아들로서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똑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알 필요도 없었어요. 어차피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사람은 없으니까요. 도윤아, 나야. 춘자 할머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도윤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열어라. 할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할머니는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결국 도윤은 마지못해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사람이 이렇게 됐어?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도윤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않은 도윤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전 괜찮아요. 괜찮긴 무슨. 얼굴이 완전히 상했잖아. 무슨 일 있었지? 할머니는 도윤을 침대에 앉히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도윤아, 사실 할머니가 너한테 숨기고 있던 게 있어. 네. 도윤이 고개를 들자 할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봉투, 내 어머니가 죽기 전에 할머니한테 맡기고 간 거야.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요? 응. 내가 20살이 되면 주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계속 미루고 있었어. 너 괴로워할까 봐서. 할머니는 봉투를 도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봉투였지만 도윤에게는 보물처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어머니에 대해서 더 아시는 게 있어요? 순이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아파서 죽어가면서도 너 걱정만 했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 도윤이가 자라면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야. 그때 이 봉투를 주세요라고 했어.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날 거라고 했다는 건 뭔가 알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빨리 열어봐라. 할머니의 재촉에 도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출생 증명서였습니다. 아버지 란에는 분명히 한도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란에는 이순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정말이었구나.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출생 증명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진실이었어요. 두 번째는 편지였습니다.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는 순간 도윤은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편지지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도윤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도윤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제 어른이 되었겠구나. 그리고 아마도 내 아버지를 만났을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단다. 한도건,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야. 비록 우리가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너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믿어. 도윤아, 세상이 너를 어떻게 대하더라도 기죽지 말아라. 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난 소중한 아이야. 비록 어머니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 아버지는 분명 너를 받아들일 거야.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라. 너는 당당히 내 자리를 찾을 권리가 있어. 도윤아, 어머니가 내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 너는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라는 거야. 그것만은 절대 잊지 마라. 사랑한다. 우리 도윤아. 어머니 순이가. 편지를 다 읽은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순이는 내가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고 항상 말했어.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가족이 될 거라고. 할머니의 말에 도윤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저는 이미 거절당했어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어머니 말이 틀렸을 리 없어. 시간이 필요한 거지.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아, 내 어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이 하나 더 있어. 도윤이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는 강한 아이거든요라고 했어. 도윤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세상이 너를 어떻게 대하더라도 기죽지 말아라. 이 문장이 유독 가슴에 와닿았어요. 할머니, 저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야지.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도윤은 일어나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완전히 망가져 있던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절망적인 눈빛이 아니라 뭔가 결의에 찬 눈빛이었어요. 할머니, 씻고 나갈게요. 그래, 사람은 깨끗해야지. 도윤은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도윤은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였어요. 엄마, 저 이제 아빠를 다시 만나러 가요.
엄마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을게요.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도윤이 한도건 회장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편지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어요. 경비원은 도윤을 알아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 씨, 어떻게 오셨나요?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도윤의 단호한 목소리에 경비원은 내부에 연락을 취했어요. 잠시 후 뜻밖에도 들어오라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진우와 설인, 미라까지 모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도윤 씨? 설인이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이었지만 예전만큼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도윤이 묻자 설인이 대답했습니다. 병원이에요. 어제 다시 쓰러지셨어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흘 전 자신이 집을 나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제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원래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다만 설인이 말을 망설이자 미라가 대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도윤 오빠 얘기만 하셨어요. 왜 그렇게 내보냈냐고 다시 찾아오라고 하셨다고. 진우가 미라를 나무랐습니다. 미라야, 괜한 말하지 마. 하지만 미라는 계속했어요. 정말이야. 아버지가 도윤 오빠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그리고 어떤 편지 얘기도 하시고. 편지라는 단어에 도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어머니의 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까요? 지금 병원에 가볼 수 있을까요? 도윤의 간절한 목소리에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요. 병원에 도착하니 회장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사는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이었다고 했어요. 면회는 가족만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도윤은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설인이 나섰어요. 이분도 가족이에요. 네, 아버지, 아들입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막지 않았어요.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한도건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해 보였어요. 회장님,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회장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도윤을 보는 순간 회장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도윤아, 왔구나. 네. 죄송합니다, 아버지. 도윤이 아버지라고 부르자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예전처럼 격렬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드릴 게 있어요. 도윤은 가슴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회장의 눈이 편지에 고정되었어요. 이건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입니다. 도윤이 편지를 회장의 손에 올려놓자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를 보는 순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이의 글씨구나. 회장은 편지를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 글씨, 분명 내가 아는 그 손이 맞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윤아, 미안했다. 내가 나타났을 때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너무 놀라서 제대로 대하지 못했구나. 아버지, 순이가 이런 편지를 남겼다니.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잘 키우려고 얼마나 애썼을까. 회장의 말에 병실 앞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설인과 미라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진우가 갑자기 나섰어요. 아버지, 그래도 이 사람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건 너무. 하지만 회장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진우야, 이제 그만해라. 도윤이는 내 피다. 내 아들이자 너희들의 형제다. 회장의 선언에 진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설이는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미라는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오빠가 생겼다. 미라의 밝은 목소리가 병실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가족이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니? 하지만, 진우야, 내가 걱정하는 건 알겠다. 하지만 도윤이는 돈을 바라고 온 게 아니야. 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어. 회장은 다시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순이는 도윤이에게 가족의 사랑을 받기를 바랐어. 재산이 아니라 말이야. 도윤은 회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가족이 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분위기가 누그러졌습니다. 진우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됐다. 우리는 가족이야. 회장이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다, 도윤아. 내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내가 다시 돌아와줘서. 병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한도건 회장은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했고 도윤은 더 이상 고시원의 작은 방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회장 저택의 한 층을 개조해서 만든 독립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재벌가의 화려한 생활에 완전히 물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시절의 성실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도윤 오빠, 오늘 아버지랑 회사 가지 않을 거예요? 미라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미라야. 나는 아직 회사 일은 이르다고 생각해. 도윤은 회장이 제안한 회사 임원직을 정중히 거절했었습니다. 대신 대학교에 편입해서 경영학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제대로 준비된 후에 가족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래도 다른 형들은 다 회사에서 일하는데. 미라야, 도윤이가 옳다고 생각해. 설인이 미라의 말을 끊었습니다. 설이는 도윤의 신중한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오빠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잖아.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 설인의 말에 도윤은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 설인이 가장 먼저 도윤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줬거든요. 진우는 어때? 요즘 좀 나아진 것 같던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도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예전만큼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오빠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어제도 아버지한테 도윤 오빠 학비는 자기가 대겠다고 하던걸요. 미라의 말에 도윤은 놀랐습니다. 진우가 자신을 위해서 그런 제안을 했다니 조금씩이나마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네. 비록 입으로는 안 그러지만 오빠도 도윤 오빠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친 도윤은 아버지를 만나러 서재로 향했습니다. 한도건 회장은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도윤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도윤아, 앉아라. 오늘은 무슨 일이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도윤은 아버지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도윤에게는 여전히 신기하고 소중했어요.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구나. 회장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도윤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평온함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가족이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어요. 미안하다, 도윤아. 내가 혼자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도윤의 말에 회장은 감동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느꼈어요. 너는 정말 순이를 닮았구나. 마음씨가 그대로야. 어머니 얘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되고 싶거든요.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도윤을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아버지, 도윤 씨도 계시네요. 진우야, 들어와라. 진우는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도윤 씨, 대학 입학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진우가 먼저 말을 걸자 도윤은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학비 걱정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뭐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 진우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도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들렸어요. 그런데 진우야, 너도 도윤이를 좀 더 편하게 대해줘라. 동생이 형한테 존댓말 하는 게 어디 있어. 회장의 말에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앞으로는 편하게 지내자. 정말요? 감사해요, 형. 도윤이 형이라고 부르자 진우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재 안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오후에 도윤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택 뒤뜰의 정원을 걸으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봤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때, 고시원 작은 방에서 라면을 먹던 때, 그리고 혈액형을 말했던 그 운명적인 밤까지 정말 모든 게 꿈만 같아. 도윤은 중얼거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설인이 다가왔어요. 여기 계셨네요. 혼자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설인 씨. 그냥 지난 일들을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많이 달라졌죠? 설인이 도윤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놀라워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거든요. 오빠 보면 정말 신기해요. 갑자기 이런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으셨어. 변하면 안 되죠. 저를 지금까지 지켜준 건 이런 마음이었으니까요. 도윤의 말에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글쎄요. 일단 대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회사 일도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저처럼 힘든 환경에 있는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멋진 계획이네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함께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윤은 말했습니다. 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요. 무슨 소리야, 도윤아.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회장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도윤이 오빠가 와서 우리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미라가 덧붙였고 설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도윤아, 처음에 못되게 대해서 미안했어. 이제는 정말 동생이라고 생각해. 형, 저야말로 감사해요.
도윤은 이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재산이나 지위보다 훨씬 값진 것을 얻었거든요.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함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도윤은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윤의 마음도 그 별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산다.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26해 동안 찾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을 마침내 찾은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처음 아버지를 만났던 그날처럼 또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도윤의 삶에 마침내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